교수님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지구의 급소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될 때 다 똑같은 충격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라든가 엉덩이에 이제 멍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 정도의 충격을 우리 이제 이런 급소를 맞게 되면 우리는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충격이라도 이제 다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인간에 의한 외부적인 이런 충격에 다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급소냐? 지금 만약에 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지금 15도거든요. 그럼 33도가 내려가요. 33도요? 네, 영하 18도가 되거든요. 만약 영하 18도가 된다. 그럼 지구는 완전히 얼음으로 이제 둘러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10,000개 중에 이산화탄소 3개가 지구 평균 기온을 33도를 높여놔갖고 지금 15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네. 10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00개 공기 분자 중에서 그 중에서 3개가 이산화탄소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돼 있어요. 99%가. 그건 질소와 산소인데 걔네들은 전혀 이제 그 지구를 따뜻하는데 아무 그 영향이 없고요. 오직 그 이산화탄소 그 3개가 33도를 높여놓은 거거든요. 아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금방 늘릴 수가 있잖아요. 석탄과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10,00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더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효과가 잘 이제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것 때문에 1도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데 3개만 갖고서 33도를 올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금방 우리 인간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갖다 계속 이제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의 급소를 향해서 계속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개 중에 지금 한 5개 정도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에 3개였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충분히 2개를 갖다가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석연을 그냥 이제 지금 이대로 배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거의 이제 파국적인 위험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양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작은 그 부분이지만 그 충격량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지금 인간이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인간이 이산화탄소라는 그 급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배출하는 분야가 어디 부분인가요? 그냥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석탄, 석유, 이제 그다음 가스 여기에서 이제 이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이제 다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좀 많이 배출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시멘트를 만들어라고 시멘트도 그게 다 탄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법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시멘트요? 예. 시멘트는 왜 나요? 네, 시멘트 석회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불에서 또. 하긴 산불 나면 또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네. 산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멘트가 전체 우리 이산화탄소 중에서 한 5%고요. 산불이 한 13%. 근데 원래는 자연적으로다가도 원래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농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그 화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이제 일으키는 인위적인 이동들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산화탄소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10,000개 중에 3개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온도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다가 지금 대구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줄이는 어떤 실천들 각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게 정말로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게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은 이 유한성을 넘어서 무한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죠. 결국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내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온실가스 증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내달려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지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갖는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출발점이 되는데 만약 거기에만 머무른다? 내가 그래서 감수성을 갖고 화석연료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참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참 좋은 사람에서 참 좋은 세상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만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인도 이런 이런 기후에 관심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정치인도 뽑아야 되고 그런 거 강력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좀 바꿔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유럽의 이러한 주요 도시들을 가게 되면 그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자전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자전거를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설문 조사를 코펜하겐 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거기에 설문에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체크를 안 해요. 어디다 체크를 했냐면 빠르고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심에서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완벽하게 깔아놓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건 자전거 도로라고 이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다 제대로 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완벽하게 자전거 도로 자체를 그렇게 유럽의 이런 도시들은 절반이 자전거를 차지를 하잖아요. 도로에.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은 10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천천히 가도. 그럼 충분히 10km를 1시간 만에 간다. 그럼 사람은 충분히 그 자전거 타고 이제 도심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 우리가 인간이 각각 개인들이 다 선해져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인간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시원찮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 성인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각 개인 그것도 또 수용력이 다 틀린데 사람 감수성 다 감수성도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리수거하는 게 참 그냥 별 힘을 안 들이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래가 몰라 이건 그냥 제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게 힘도 많이 이게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세상 사람을 다 선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계몽적으로다가 이게 선함이 이렇게 높아져 갖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도덕적 수준이 막 높아져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그거는 바로 저는 정치밖에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뭔가 저거는 뭔가 문제가 많은 거 그렇지만 인간이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그래도 그러한 윤리적 증폭기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후위기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그러면은 결국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의원을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거를 집행해낼 수 있는 바로 이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들 뭐 시장, 도지사, 뭐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아내게 될 때 바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고 더 편하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건 정치를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겠어요. 친환경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회가 이제 인프라도 다 깎아놓고
뭐 교육도 시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것보다 하고서는 살게 되는 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 유럽의 저런 주요 도시들이 저렇게 돼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우리나라 아니야. 서울 같은 거를 거기다 갖다가 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냐? 뭐 거기도 못 타고 다니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선진 의식이 아니라 그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유럽에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게 잘 돼 있구나.